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최근 전기차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뉴르부르클링 프로텍 코너링인데요. 이 테스트란 자동차의 최고의 성능으로 약 154개의 코너를 완벽하게 주파를 하는 겁니다. 뉴르부르크링 코너링 프로텍은 내연기관에서도 완주하기 힘든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전기차에서는 완벽하게 뉴르부르크링을 한 바퀴를 돈 브랜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 테스트에 도전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국내 브랜드인 N 브랜드도 이 테스트에 도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와 우리나라 브랜드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국뽕이 차오르는 일인데요. 오늘은 N데이니까 N뽕이 차오른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신기하게 생긴 이 차량 썸네일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차량을 보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6 기반으로 만들어진 RN22E 모델인데요. 아이오닉 6는 이 GMP 기관, 이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달리는 M 브랜드들은 이 전기차로 달렸을 경우에 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중량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성능에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차세대 이런 배터리 기술을 탑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옆면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장안의 화제죠. 아이오닉 6의 이런 쿠페 라인 이런 것들도 이 RN22E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달리는 모터 스포츠와 결합된 N 브랜드인 만큼 이런 데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운포스를 증가하기 위한 이런 스포일러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아이오닉 6와 조금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도어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달리는 차량답게 냉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에어 커튼들이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양산형 아이오닉 6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이오닉 6는 내일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그리고 이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이 양산형 아이오닉 6와 가장 다른 느낌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스포일러 같은 것들은 M 브랜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 보았을 때 다운포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런 전용 범퍼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차도 성능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리어램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봤어요. 어머, 리어램프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공기 냉각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퀴가 되게 훤히 보이지 않나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일반 이런 리어 스포일러보다 훨씬 더 큰 GT 윙이 달려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그냥 공기 저항을 다 다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스포일러는 일반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그 스포일러인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더블로 이렇게 공기를 눌러주나요? 그리고 휠을 보면은 되게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형 벤츠 AMG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휠이 좀 가이드 라인 쪽에 이렇게 투명한 막을 한 번 더 덧대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공기 저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인지 아니면 휠의 강성을 위해서 추가가 된 그런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주행하다가 뭔가 이 돌이라도 튀기게 되면은 뭔가 금이 갈 것 같은 그런 소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막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 브랜드 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 빨간 색깔 데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RN22E에는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형광 주황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은 레드 컬러로 가고 이런 전기에는 약간 형광 컬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나오게 될 아이오닉 5N을 시작으로 이 전기차로 만들어진 M 브랜드들의 디자인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오닉 6에 비해서 다른 점은 또 여기 보닛 이쪽에 공기 흡입구가 또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양산형 모델과 M 모델은 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운포스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에어 커튼을 한 번 더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헤드라이트 면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눈썹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요것도 아무래도 좀 M 브랜드만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아이오닉 6라고. 그래서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은 아이오닉 6하고 공유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N이잖아. 고성능 N이잖아. 그래서 이런 곳곳에 M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녹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차를 공개하겠습니다. 고! 드디어 썸네일에서 봤던 신기하게 생긴 그 차, N비전 74입니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아무래도 이런 니브르부릉크 이런 레이싱을 하게 되면 모터에도 열이 가고 또 이제 배터리에도 열이 가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수록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 바퀴로 완주하지 못했다고 해요. 전 세계 모든 전기차들이. 근데 오늘 보고 있는 바로 이 N비전 74는 다른 전기차들과 다릅니다. N비전 74는 세계 최초로 수소와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T자형 배터리 구조로 무게중심을 낮췄고 이 후미 쪽에 수소 연료전지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크 벡터링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들어가 있는 LSD는 정해진 만큼의 수치만 돌아가는 반면에 토크 벡터링은 능동적으로 내륜과 후륜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한 핸들링과 코너링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약간 다찌 챌린저처럼 뭔가 머슬카, 미국차 느낌이 났습니다. 실제로 포니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양산화되지 않았고 그 디자인을 모티브로 만든 게 바로 드로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전면부를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보닛의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픽셀형 라이트 때문에 아이오닉 5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 브랜드의 철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날렵한 코너링, 그리고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카, 그리고 서킷을 탔을 때 이 극한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고성능 차량,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단 봤을 때 이 디자인만으로는 뭔가 이런 디자인으로 공도를 주행을 해도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슈퍼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처럼 그런 느낌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디자인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차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이트를 켰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이게 범퍼 아래쪽을 보시면은 다운포스, 이런 차들은 또 다운포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냉각 효율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안쪽에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다 냉각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N비전 74답게 이렇게 74 이 로고가 따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휠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터보팬 휠이라고 예전에 모터스포츠 차량들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생긴 휠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봤을 때 달리는 차면은 냉각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냉각 효율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안에 이 공기 구멍이 엄청나게 많아서 일반적인 이런 알로이 스포크 휠보다 공기 냉각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뭐 양산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실현이 된다 하면은 좀 약간 옛날 그런 뭐 감성적인 그런 모터스포츠의 그런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휠 얘기를 하다가 보통의 차들은 휠이 몇 개다, 5개가 있다고 했었죠. 뭐 경차 같은 경우는 4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 모터스포츠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 휠이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이렇게 휠을 갈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하기 위해서 홀을 하나만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도 일반적인 양상형 차량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보니까 또 신기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 N비전 74는 포니를 오마주했는데요. 이때 당시 차량들이 백태 휠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하얀 색깔 띠를 많이 둘렀습니다. 이때 당시 이게 뭐 예뻐서 유행이었는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 확실히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휠 안쪽에 보시면은 공기저항, 이 냉각 효율과 공기저항을 위해서 이렇게 휀다가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달리는 차들은 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 이 폭이 조금 넓은데요. 이 타이어 폭보다 휀다가 들어가 있으면은 좀 불법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법률도 지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디자인 같은 것도 확실히 일반적인 차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뒤쪽을 보시면은 이쪽도 굉장히 일반 차들과 다르죠. 이 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미에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흡입하고 또 냉각 효율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차가 이렇게 달릴 때 공기 저항 개수도 좋아지는 디자인과 기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도 보면은 일반적인 느낌과 다른데요. 공기 역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좀 뭔가 뭐랄까 좀 삼각형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러가 작아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N비전 74는 포니 쿠페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포니를 실제로 본 적은 아쉽게도 없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N비전 74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여기 프론트부터 이 리어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까만 색깔 줄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포니 쿠페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도어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라인, 특히 이런 쿼터 리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니 쿠페를 그냥 그대로 빼다 박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니는 이 N비전 74처럼 74년도에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2022년에 그대로 쓰면은 약간은 조금 시대상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니 쿠페의 아이덴티티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해석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에도 약간 미국 느낌도 나면서 이런 머슬카 느낌과 함께 이런 이 포니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레트로한 감성까지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는 여러분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 뭐 가크레인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옛날 현대 로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왠지 이런 차에 옛날 가크레인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대 엠블럼이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뭔가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달리는 이런 모터스포츠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다운포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포일러를 중심으로 다운포스를 한번 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범퍼 아래쪽에서 다운포스를 한 번 더 줌으로써 이런 공기 저항을 많이 신경을 써서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M 브랜드 하면은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리어의 이런 역삼각형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픽셀 모양으로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어 램프를 보면은 이런 픽셀 라이트를 넣어둠으로써 이 아이오닉 느낌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N라이트 관람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고성능 브랜드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서 굉장히 좀 뭔가 감동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전 세계 브랜드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니브르브르클링 완주 이 M 브랜드가 세계 최초로 첫 번째로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